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괴담의 해석입니다. 괴담 속에는요, 이게 단순한 공포 그 이상의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경우가 참 많죠. 네, 맞아요. 그냥 무섭기만 한 게 아니라 뭔가 메시지가 담겨 있달까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함께 해석해 볼 괴담은 바로 칸칸다라입니다. 이 이야기에 담긴 오컬트적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네, 저도 흥미롭게 봤습니다. 전통신앙부터 금기, 저주, 봉인의식 같은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고요. 맞아요. 무녀, 가문신앙, 악령, 정말 다양한 오컬트 키워드가 나오는데, 자, 이걸 한번 같이 풀어보죠. 우선 이 칸칸다라라는 이름부터가 좀 예사롭지 않아요? 네, 그렇죠. 한자 뜻을 풀이한 걸 보면요. 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칸칸, 이게 여러 여인 혹은 좀 불길함의 뜻하고 다는 뱀, 그러니까 지혜 아니면 저주 그런 걸 상징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라는 소용돌이치는 영웅의 구조체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와, 그 배경 이야기를 보면 큰 뱀에게 희생된 무녀가 있었고 토벌에 실패한 뒤에 정체불명의 악령 같은 존재로 변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주기적인 공양도 필요하고 아주 엄격한 의식이 필요하게 된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칸칸다라가 그냥 원한 맺힌 귀신, 이런 원귀라기보다는 뭐랄까 전통 신화 속 존재처럼 금기된 봉인체로 기능한다는 분석이었어요.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희생된 무녀가 악령으로 변하고 이걸 다루기 위해서 아주 복잡한 의식 체계가 만들어졌다는 거. 존재 자체가 의식에 의해 유지되는 그런 구조인 셈이죠. 오컬트적으로 보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네, 그러고 보니까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상자 있잖아요. 그 내부 구조에 대한 해석도 상당히 구체적이더라고요. 아, 그 상자요? 네네. 뭐 6개의 항아리는 살아남은 자들, 또 6개의 봉 형태 구조물은 희생된 무녀의 가족 6명, 그리고 붉은 점 5개는 심장이나 어떤 결속된 의지 같은 걸 상징한다고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전체 구조가 무녀의 형상이면서 동시에 그 가문의 봉인을 재현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분석에서는 이걸 개인의 기억이나 영혼을 비하학적으로 봉인한 일종의 유체 의식 구조물 같다고 표현했는데, 와, 이거 약간 영혼의 설계도를 상자 안에 넣어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정확합니다. 단순한 상징을 넘어서는 거죠. 봉인된 무녀의 인격과 혼, 그 자체를 담는 그릇이라고 봐야 해요. 그렇군요. 그릇. 그렇기 때문에 형태 변경 금기가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금기이자 재앙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 형태가 곧 봉인된 존재 그 자체니까요. 아, 바로 그거네요. 그러니까 형태를 무너뜨리는 게 단순한 물건 파손이 아니라 그 무녀의 인격과 혼의 봉인을 직접 파괴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형태가 망가지면 원래는 뭐 어쩌면 수호적인 성격이었을지도 모르는 그 무녀의 영이 갑자기 파괴와 복수심에 가득 찬 칸칸다라로 상태가 확 변해버린다. 와, 똑같은 존재인데 의식 조건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이중성. 이거 진짜 소름 돋네요. 네, 이게 바로 그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지는 지점이에요. 왜 구제가 가능했는가? 아, 맞아요. 결국엔 주인공이 구제를 하잖아요. 분석에 따르면 칸칸다라가 완전한 복수의 신, 그러니까 음령 상태가 아니라 파괴는 됐지만 여전히 무녀의 상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구제가 가능했다고 봐요. 무녀의 상태로요? 네. 특히 거기서 봉의 형상이 망가졌지만 하바의 신을 보지 않았다는 그 디테일 있잖아요. 그게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는 거죠. 잠깐만요. 봉인이 깨졌는데 하반신을 보지 않았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차이를 만드는 건가요? 이게 오컬트적으로 어떤 원리가 있는 거예요? 오컬트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의식, 즉 그 형태 자체는 파괴가 됐어요. 하지만 그 파괴가 시각적으로 온전히 인식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봉인을 복구하고 존재가 완전히 변이하는 걸 막을 여지가 남았다는 논리죠. 아, 보는 것 자체가 힘을 갖는다는 거군요. 주술적으로는. 그렇죠. 주술 세계에서는 인식하는 행위 자체가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완전한 파괴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기에 아직 되돌릴 틈이 있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긴 칸칸다라가 나타난 모습도 되게 섬뜩하면서 상징적이잖아요. 푸르스름한 얼굴에 팔이 6개고 상반신만 있고. 네, 그 모습은 일본 고전 괴담에 나오는 원령
혹은 힌두교 계열 여신의 형상을 떠올리게 하죠. 그리고 입을 쫙 벌리고 웃으면서 나무에 매달린 모습. 이건 전통적인 신벌령, 그러니까 신의 벌을 내리는 영적인 존재의 행동 방식이랑 깨진 결계, 철사나 밧줄 같은 걸 상징한다고 분석되네요. 네. 그리고 아오이 칸조 같은 특정 혈통 계승자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죠. 아, 그 가문이요. 네. 오컬트 세계관에서 무녀나 영매는 그냥 의식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신적이고 혈통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매개체거든요. 이 가문은 칸칸다라를 감지하고 또 중재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대대로 이어받은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도 출입금지 같은 성역이나 경계 설정, 흰종이나 종소리가 어떤 신령을 부르거나 전조를 알리는 것, 또 무녀를 희생시키는 구조 같은 것도 그렇고. 맞아요. 그리고 보지 말아야 할 것. 이걸 봄으로써 주술적인 연결이 생기거나 저주가 발동되는 시각적 금기. 이런 것들이 이야기 곳곳에 아주 잘 녹아있는 오컬트 요소들이죠.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칸칸다라 이야기의 오컬트적 분석이 당신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네요. 첫째, 의식에서 형태는 곧 존재의 본질이고 그 파괴는 봉인의 파괴와 바로 연결된다는 것. 그렇죠. 형태가 중요하죠. 둘째, 영적인 존재는 고정된 게 아니라 조건이나 인식에 따라서 수호신과 악령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다는 점. 네, 유동적인 존재라는 거죠. 셋째, 오래된 전통이나 금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함부로 개입하는 것은 끔찍한 재앙을 부를 수 있다는 경고. 네, 무지가 죄가 될 수 있다는. 그리고 넷째, 일단 그런 구조적인 금기를 침범했다면 오직 그 금기의 논리에 맞는 의식을 통해서만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 이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이야기 속의 봉인, 형태, 그리고 그것의 파괴가 가져오는 그 끔찍한 결과들, 이게 어쩌면 우리가 현실에서 억압하거나 외면하려고 하는 어떤 트라우마나 기억들, 이런 걸 다루는 방식과 좀 유사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아, 심리적인 과정과 연결해서요? 네, 특정 형태나 구조 혹은 어떤 믿음 체계에 우리가 강력한 힘을 부여하고 그것이 깨졌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심리적인 파장 같은 것들, 이런 걸 탐구해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성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